드디어 LAFC가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가 합류했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 26세의 윙어. 그는 어떤 선수일까요? 지난 시즌 4골 2도움. 기록만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현장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단에서는 이 선수를 큰 경기에 강한 윙어, 전술에 충실한 자원으로 평가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사이 이 선수가 서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미리 만나보실까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크레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겨울은 이번에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팬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LAFC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 윙어 제이콥 샤펠버그를 영입하며 공격 라인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더군요. 이적료는 총액 100만 달러입니다.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달러씩 분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샤펠버그가 나중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내슈빌이 받게 되는 조항이더군요. 일종의 재판매 수익 분배 약속입니다. 단순한 영입이 아닌 장기적 투자였습니다. MLS의 일반 할당금 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딜이었습니다. 존 토링턴 공동회장 겸 단장은 명확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샤펠버그는 다재다능하고 공격적인 선수로 팀에 엄청난 스피드와 투지를 불어넣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로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라는 큰 포부를 품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프로다운 자세로 팀을 우선시하는 인성을 강조했더군요. 샤펠버그와 그의 가족을 LAFC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이 버티는 전방에 빠르고 활동적인 옵션이 추가된 셈입니다. LAFC의 기존 전방 구도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부안가가 왼쪽에서 폭발력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2025 시즌 도중 합류한 손흥민은 부안가와 투톱을 이루며 MLS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샤펠버그는 오른쪽에서 이 둘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동형 윙거로 설계됐더라고요. 측면뿐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습니다. MLS는 영입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과 부안가가 이끄는 LA 공격진의 진화를 강조했습니다. 샤펠버그가 놓일 자리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나탄 오르다스가 지난 시즌 6골 3도움을 기록했고 다비드 마르티네스 역시 6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들이 앞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 순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정력과 경기 운영에서 한계를 드러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침투와 수비 분산 역할은 체력적 부담이 큽니다. 샤펠버그의 지속적인 측면 압박과 뒷공간 침투는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측면뿐 아니라 최전방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손흥민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백업 자원으로 활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부안가 대신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펠버그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골과 도움 기록 너머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펠버그의 이력서를 펼쳐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MLS에서 4골 2도움, 내슈빌에서의 4시즌 동안 107경기에 출전해 14골 1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 FC 시절까지 합치면 MLS 통산 168경기 출전 18골 28도움입니다. 에이스급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LAFC는 이 선수에게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까요?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윙거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 많이 뛰며 위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라는 평가였더군요. 2025 시즌이 그 증거였습니다. 개인 커리어 하이인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내슈빌의 구단 최다 승수 기록인 16승에 기여했습니다. 리그 통산 5,780분을 소화하며 꾸준함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슈빌 역사상 첫 번째 우승 트로피인 US 오픈컵 우승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컵 대회는 리그와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지는 토너먼트입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샤펠버그는 빛을 발했더군요. 중요한 순간마다 팀이 필요로 하는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큰 경기형 선수라는 평가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해양의 메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서양 연안 출신이라는 점과 역동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토 FC 시절의 이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6년 토론토 유스에서 시작해 1군까지 올라온 홈그로운 선수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0일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콘카카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같은 해 6월 홈그로운 선수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에는 캐나다 챔피언십에서 토론토가 보야저스컵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더군요. 또 하나의 우승 경험이었습니다. 2021년의 수상 경력은 특별했습니다. 캐나다 축구협회가 선정하는 베스트형 캐네디언 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21세 이하 캐나다 최고 선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빠른 윙어가 아니라 캐나다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캐나다 축구계는 샤펠버그를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주목했더군요. 캐나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A매치 데뷔 이후 30일 경기에 출전해 6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선발 출전은 12경기였지만 교체 투입으로도 꾸준히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2년 캐나다가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고 지난 여름 골드컵에서는 8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기동력 담당 카드로 자주 쓰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국가대표 로테이션의 핵심 자원입니다. 내년 6월 자국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그에게는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LAFC는 왜 골과 도움 기록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샤펠버그를 선택했을까요?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읽고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하는 지능이 뛰어납니다. 동료의 플레이를 살리는 희생적인 움직임을 합니다. 끊임없이 달리며 상대를 압박하고 수비에도 적극 가담합니다. 기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샤펠버그를 현장에서 인정받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샤펠버그의 진짜 무기는 스피드입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수비 라인을 강제로 뒤로 물리게 만드는 폭발적인 속도입니다. 측정 수치로는 시속 34에서 3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 스프린트 능력입니다. 한두 번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계속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유형입니다. 이를 기존 LAFC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속도가 시속 35에서 36km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수치만 보면 마르티네스가 앞섭니다. 그러나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었습니다. 나탄 오르다스는 시속 32에서 33km입니다. 샤펠버그보다 느립니다. 지난 시즌 6골 3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지만 중요한 순간 폭발력이 아쉬웠습니다. 샤펠버그는 오르다스보다 빠르면서도 더 많은 스프린트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속도의 지속성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샤펠버그의 직선 돌파는 전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가 오른쪽에서 반복적으로 치고 나가면 상대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공간이 생깁니다. 손흥민이 활동할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이더군요.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언제 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지, 언제 측면을 넓게 벌려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공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정확합니다. 감독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경기를 읽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지능형 윙어였습니다. 활동량도 상당합니다.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고 전방 압박도 강도 높게 합니다. 캐나다 대표팀에서 기동력 담당 카드로 자주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처럼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뒤집는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팀 전술의 톱니바퀴로서 제 역할을 확실히 해냅니다.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반복 스프린트를 가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침투할 때 수비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샤펠버그의 직선 돌파를 막을 것인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막을 것인가. 둘 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수비의 실책을 유발하고 손흥민이 더 많은 공간에서 공을 받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존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이 전부였습니다. 상대팀도 이를 알았기에 이 둘을 집중 견제했습니다. 이제 샤펠버그가 합류하며 오른쪽에서도 위협이 생길 겁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추가된 셈입니다. 근데 손흥민의 득점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샤펠버그의 스피드는 단순한 빠르기가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계산된 팀을 위한 속도입니다. LAFC의 공격진은 이제 삼각편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편대의 작동 방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LAFC의 전방 구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부안가가 왼쪽에서, 그리고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삼각편대를 이룹니다. 각자의 강점이 다르기에 조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손흥민은 2025 시즌 도중 합류해 즉시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부안가와 투톱을 이루며 MLS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앙에서의 침투, 뒷공간을 노리는 타이밍, 그리고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 공격수였습니다.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2대 0으로 끌려가던 상황을 2대 2로 만든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왼쪽에서 폭발력을 담당합니다. 가봉 국가대표 출신으로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 슈팅 타이밍을 포착하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이제 손흥민과의 호흡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둘이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은 MLS 수비진들에게 공포였더군요. 샤펠버그는 오른쪽에서 이 둘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동형 윙어입니다. 끊임없는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냅니다.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손흥민과 부안객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공간 창출만으로 팀에 기여하는 선수입니다. 세 선수의 조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상대 좌측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중앙 빈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부안가는 왼쪽에서 대기하며 역습 옵션을 제공합니다. 상대는 세 곳을 동시에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부안가가 왼쪽에서 개인 돌파를 시도합니다. 상대 우측 수비수가 집중합니다. 샤펠버그는 오른쪽에서 뒷공간으로 스프린트를 가동합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패스 경로를 열어줍니다. 공격 전개의 선택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샤펠버그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스프린트와 침투가 체력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을 책임지면 손흥민은 중앙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득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샤펠버그의 수비 가담 능력도 삼각 편대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공격만 하는 윙어가 아니라 전방 압박과 수비 복귀까지 소화합니다. 공을 빼앗긴 직후 즉각 압박을 가해 상대의 역습을 차단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수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물론 샤펠버그가 고정 스타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안가 대신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2025 시즌 플레이오프 준결승 탈락은 변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막히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제 LAFC는 3명의 공격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이 우승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시즌 플레이오프 준결승 밴쿠버와의 경기는 LAFC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팀을 살렸습니다. 2대 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며 2대 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탄 오르다스와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왔지만 마무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LAFC는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우승을 노리던 팀의 시즌이 그렇게 끝났더군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견제받으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히면 공격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업 공격수들은 결정력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 부족으로 큰 경기에서 위축됐습니다.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샤펠버그는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큰 경기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슈빌에서 US 오픈컵 우승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토너먼트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강한 선수, 바로 LAFC가 필요로 했던 유형이었습니다. 만약 샤펠버그가 지난 시즌 LAFC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은 후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계속 스프린트를 가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직선 돌파로 밴쿠버 수비를 지치게 만들고 손흥민에게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을 수 있습니다. 오르다스와 마르티네스가 놓친 기회를 샤펠버그가 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력보다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공간에서 손흥민이나 부안가가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팀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 시즌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우승권 전력을 갖췄다 해도 변수 하나가 전체를 흔듭니다. 플레이오프는 리그와 다릅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토너먼트입니다. 실수 하나가 곧 탈락입니다.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깊이 있는 스쿼드가 필요했습니다. 샤펠버그는 고정 스타터가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리그 후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손흥민을 쉬게 하고 출전할 수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큰 경기 경험을 살려 플랜 B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 교체 투입으로 지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LAFC는 2026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검증된 공격 듀오를 보유했습니다.
여기에 샤펠버그가 더해지며 전술적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중열승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샤펠버그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승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11명의 팀워크로 만들어집니다. 샤펠버그는 그 팀워크의 한 축을 담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변수에 대응하는 LAFC의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2025 시즌 LAFC에 합류한 후 즉시 핵심이 됐습니다. 보안가와 투톱을 이루며 MLS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앙에서의 침투, 측면으로의 이동, 수비 가담까지 모든 것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대각선 이동, 공을 받기 위한 포지셔닝 변화, 이 모든 것이 반복적인 스프린트를 필요로 합니다. 60분이 지나면 체력적 부담이 눈에 보입니다. 90분 풀타임을 뛰기엔 부담이 큰 플레이 방식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33입니다. 젊은 선수들처럼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연속 경기를 뛸 경우 컨디션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MLS는 장거리 원정이 잦은 리그입니다.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시차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체력 안배가 시즌 전체를 좌우합니다. 샤펠버그의 존재는 손흥민에게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어 보입니다. 첫째, 오른쪽 측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중앙뿐 아니라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해야 했습니다. 오른쪽이 뚫리면 손흥민이 그쪽으로 이동해 공격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을 전담하면 손흥민은 중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비 분산 역할을 나눠 갔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두 명만 막으면 LAFC 공격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하면 상대는 세 곳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수비 자원이 분산되면 손흥민에 대한 견제 강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공간이 넓어집니다.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반복 스프린트를 가동하면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립니다.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중앙 공간이 생깁니다. 손흥민이 침투할 공간, 패스를 받을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같은 체력을 써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샤펠버그는 측면뿐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속 경기가 이어질 때 손흥민을 쉬게 하고 샤펠버그가 최전방에 설 수 있습니다. 또는 손흥민이 출전하되 60분만 뛰고 교체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의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득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전개, 측면 커버, 수비 복귀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느라 정작 슈팅 기회가 줄어들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는 골을 넣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상대 좌측 수비수가 그를 따라갑니다. 중앙 수비수 하나가 커버를 나갑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비어있는 중앙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부안가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손흥민은 온전히 마무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여전히 팀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샤펠버그는 손흥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손흥민의 강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손흥민이라도 더 많은 공간에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LAFC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샤펠버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입니다. 손흥민에게 여유가 생기면 골이 나옵니다. 골이 나오면 승리가 따라옵니다. 샤펠버그의 역할은 바로 그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 시즌 LAFC는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합니다. 마크토스 산토스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새 감독에게는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구단은 샤펠버그를 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영입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검증된 듀오를 물려받았습니다. 2025 시즌 이 둘의 조합은 MLS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중결승 탈락이 보여줬듯 변수가 부족했습니다. 새 감독에게는 더 많은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샤펠버그는 그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샤펠버그의 강점은 전술적 이해도입니다. 감독의 지시를 빠르게 소화하고 경기장에서 구현해냅니다. 어디서 뛰어야 공간이 나는지, 언제 압박을 가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전술 훈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다양한 포메이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부안가 투톱에 샤펠버그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하는 4-3-3 포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샤펠버그의 수비 가담 능력을 활용해 4-4-2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샤펠버그와 부안가를 양 측면에 배치하는 4-3-1이 포메이션도 선택지입니다. 경기 중 전술 변화도 용이합니다. 전반에는 손흥민 부안가로 시작해 상대를 흔듭니다. 후반 들어 상대가 지치면 샤펠버그를 투입해 스피드로 마무리합니다. 또는 샤펠버그를 선발로 내보내 초반 템포를 높인 후 손흥민이나 부안가를 후반에 투입해 결정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샤펠버그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토너먼트는 단판 승부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 중요한 순간에 강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샤펠버그는 내슈빌에서 US 오픈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과 골드컵을 치렀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췄습니다. LAFC는 2026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에도 출전합니다. 첫 경기가 2월 18일입니다. 1월쯤 손흥민이 미국으로 출국해 프리시즌을 시작할 것입니다. 샤펠버그도 함께 훈련하며 팀 전술을 익힐 것입니다. 실전 호흡을 맞출 시간은 약 한 달 남짓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까요? 샤펠버그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술 이해도가 높아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LS 경험이 있어 리그 특성도 압니다.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술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검증된 선수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리그 초반 여러 조합을 실험할 것입니다. 손흥민, 부안가, 샤펠버그 삼각편대의 최적 배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누가 선발이고 누가 교체 멤버인지 어떤 상황에선 어떤 조합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샤펠버그는 그 실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독에게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2025 시즌에는 손흥민과 부안가 외에 믿을 만한 공격 옵션이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부진하거나 부상당하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제 샤펠버그라는 세 번째 옵션이 생겼습니다. 전술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샤펠버그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고정 스타터로 쓸지, 로테이션 카드로 쓸지, 경기 후반 비장의 카드로 쓸지는 프리시즌과 시즌 초반 경기를 보며 결정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LAFC의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우승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겨울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분주하게 영입 소식을 전하는 동안 LAFC는 침묵했습니다. 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 그러나 구단은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콥 샤펠버그를 데려왔습니다. 샤펠버그의 진가는 전광판보다 경기장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골과 도움 숫자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라운드를 넓히고 수비 라인을 밀어내며 스타들의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에 기여하는 선수입니다. LAFC는 이런 언더밸류 자원을 통해 시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LAFC의 핵심입니다. 부안가는 왼쪽에서 폭발력을 담당합니다.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이 둘을 완성시킵니다. 삼각편대가 갖춰졌습니다. 상대팀은 세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LAFC의 공격은 한 단계 진화할 것입니다. 2025 시즌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플레이오프 준결승 밴쿠버전. 손흥민이 혼자 팀을 살렸지만 다른 공격수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변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났습니다. 샤펠버그는 그때 필요했던 바로 그 변수입니다. 큰 경기에 강한 선수입니다. 내슈빌 역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췄습니다. LAFC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꼭 필요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크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에게는 좋은 선물입니다.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포메이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하며 시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네, 2026 시즌은 LAFC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MLS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여러 대회에 출전합니다. 샤펠버그는 그때부터 손흥민, 부안가와 호흡을 맞출 것입니다. 조용했던 겨울이 만든 변화입니다. 화려한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완성시킬 세 번째 공격수를 확보했습니다. LAFC는 이제 우승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2026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조용했던 겨울이 뜨거운 봄을 예고합니다. LAFC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엇 크레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조용했던 LA의 겨울, 그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LAFC는 침묵 끝에 제이콥 샤펠버그를 영입했습니다. 기록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반복되는 스프린트였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파고드는 샤펠버그의 움직임은 중앙의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그리고 샤펠버그 이 삼각편대가 완성된다면 LAFC는 지난 시즌의 준결승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에게도 이제 전술적 유연성이 주어졌습니다. 2026 시즌 LAFC의 진정한 우승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샤펠버그라는 퍼즐 조각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손흥민과 LAFC의 새로운 여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시즌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